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1일 오전 11시 18분입니다. 지금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이란 걸 열어가지고 한 주장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주의를 요합니다. 한반도에서 김정은, 김여정, 문재인, 이재명 이 네 사람의 말은 일단 거짓말로 간주하는 게 안전합니다. 다 거짓말로 보고 혹시 요 정도는 뭐 사실 또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지 이 사람들 말하는 걸 믿었다가는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합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에 관한 실체 규명은 물론 결과적으로 비리 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준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정수사 의혹 및 허위사실 공표 의혹,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구입한 경위 등 화천대유 자금 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수사와 허위 진술 교사 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을 물고 들어가는 건데 이 주장 여러분 지난 대선 때 여러 번 들어보셨습니다. 특히 텔레비전 토론에 나와서 들어봤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좋다 모든 거 다 특검하자고 해도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국회에 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똑같은 수법으로 국민들을 지금 속이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부터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 이과장 시절에 주임검사로 수사에 참여했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장동 대출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 때문에 대장동 사태가 불거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2011년까지 왜 올라갑니까? 이재명 그리고 그 척건들 요새는 대장동 일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의 비호 또는 지시하에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특혜라는 그 사업을 허가하고 거기서 떼돈을 버니까 그 중에 일부를 대선 자금으로 떼내 가지고 썼다 하는 지금 혐의가 제기돼 가지고 오늘 중으로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이재명의 최측근이라는 분신이라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수사 잘하고 있는데 왜 특검을 해가지고 방해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써먹은 이야기입니까? 특검하자. 이 대표는 최고위가 시작되기 불과 몇 분 전 언론에 특별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왜곡되고 야당을 향한 정치 탄압과 보복 수사의 칼춤 소리만 요란하다. 칼춤 이런 말 쓰는 사람은 일단 거짓말쟁이로 보면 안전하다 이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답니다. 온갖 방해에도 민간이 독차지하려던 택지 개발 이익 중 3분의 2가 넘는 5,500억 원 이상을 공공 환수했다고 합니다. 환수한 것만 이야기하고 대장동 일당이 특혜 사업을 해가지고 수천억 원을 번 사실은 딱 빼놓고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한쪽만 보여줍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사들이 바뀌니 관련자들 말이 바뀐다. 진실을 찾아 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주기 위해 진실을 조작 날조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대선 자금은 그냥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웃으면서 들어주십시오. 이런 가짜는 이야기를 제가 알려드리는 것조차 조금 이게 자괴감이 듭니다. 모든 의혹들을 남김없이 털어낼 좋은 기회다.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데요. 지난 대선 기간 중의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느닷없이 대법관 한 사람을 딱 거명을 하면서 그 대법관이 바로 그분이다. 그분, 즉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법관이 며칠 뒤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반박을 했는데 그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것 같았는데 아직 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씨의 친누나로 알려진 김모 씨가 2019년 4월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씨 소유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19억 원에 매입한 것을 겨냥해가지고 이것도 아마 특검 대상으로 넣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주장한 대장동 특검 요구는 지난 3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던 대장동 특검과 비슷합니다. 그냥. 이 법안은 2011년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를 봐줬다는 의혹을 특검에서 수사하자는 성격을 짙게 만들어가지고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대상, 민주당 특검법이 명시한 6가지 수사 대상 가운데 5가지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등과 관련된 거랍니다. 대장동 특검하라고 했더니 느닷없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특검으로 성격을 바꿨다 이거죠. 이걸 가지고 특검을 받을 생각을 국민의힘이 할 리가 없죠. 괜히 이제 떠들어가지고 자기 측근들이 지금 한 사람씩 기소되거나 구속되거나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거짓말의 방벽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좁혀지고는 수사망은 이거 하나가 아닙니다. 많습니다.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로 해가지고 이미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또 수사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상방울 관련 사건으로 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더구나 상방울 관련 수사를 하니까 이게 상방울 그룹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돈을 보낸 것 아니냐. 불법이죠. 핵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유엔이 대북 제재를 걸어 놓았는데 그 북한에 현금을 주었다면은 이건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에 무슨 사업권을 얻었다 해서 상방울 관련 주가를 튀게 만들어가지고 주가 조작해가지고 돈 번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또 수사가 한 가닥 또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말이 이제 정착이 되었는데 민주당이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 주 사이에 지지율이 5%나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폭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지 않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7%면은 민주당 지지율은 더 올라야 될 텐데 이재명이라는 요 딱 병목 현상이 생겨가지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정감사까지 마비시켰습니다. 국정감사까지 거부하면서 국정감사를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더구나 대검찰청 국정감사면은 자신 있으면은 민주당원들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집요하게 편파 수사를 묻고 그것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중계되고 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민주당 편을 들도록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근데 그걸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건 졌다는 거죠. 거기서 검사들이 나와서 또박또박 반박을 할 텐데 그러면은 완전히 그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치명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을 알고 미리 그 이유를 만들어 가지고 즉 민주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관련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을 물리력으로 막고 그 연장선상에서 국감을 보이콧했다. 그래 놓고 이제 특검하자고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앞뒤도 안 맞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과 민주당은 동반 추락하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이재명을 버리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분당되든지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재명의 이 구차한 기자회견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